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부장 자리까지 올랐을 땐 솔직히 좀 으슥했죠. 회의실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회식 자리에선 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아, 부장님이시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권위였다는 걸요. 퇴직식 날 정년퇴임 꽃다발을 받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어요. 요즘 출근 안 하시나 봐요? 그 짧은 한마디에 괜히 얼버무렸습니다. 아, 네, 이제 쉬려고요. 그날 이후 제 이름 앞에 붙던 부장이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택배를 받을 땐 그냥 김씨, 병원 예약을 하면 김씨. 한때 수십 명을 지휘하던 사람도 은퇴하고 나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은퇴 후 직급이 사라진다는 건 곧 정체성의 재구성.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써온 자기소개서를 통째로 갈아엎는 일입니다. 우리는 직급과 명함을 자기 존재의 일부처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부장이다. 나는 임원이다 하라는 생각이 곧 나의 가치였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사회는 더 이상 나를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그 직함이 주던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한국심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자기 가치관과 목표를 재정립하지 못한 사람 중 60% 이상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 현실 사례 3가지 직급이 사라진 자리엔 뭐가 남을까? 사례 1. 62세 전무 출신, 하루가 너무 길어진 남자. 어씨는 대기업 전무로 은퇴했습니다. 퇴직 전엔 하루 12시간씩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은퇴 후엔 아침 7시에 눈이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만 통하던 의사 결정 능력과 인맥이 일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죠. 처음 6개월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며 버텼지만 1년이 지나자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2년 차에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몰랐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사례 2. 58세 부장, 명함이 사라지고 연락도 끊긴 사람들. B씨는 IT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지만 퇴직 후엔 일주일에 한 통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동창 모임에 나가니 대화 주제는 온통 현재 하는 일 이야기뿐. 그는 명함 없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 안에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례 3. 65세 공무원 출신, 은퇴 후 커뮤니티 리더로. C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은퇴 직후엔 마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운영 방식에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에서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그는 지금 마을 자치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회사에서 배운 기획조직 능력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면서 직급은 사라져도 경험과 역량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경제적 준비보다 먼저 정신적 독립.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시간과 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사라진 뒤에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려면 미리 직함 없는 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 지역활동 등에서 자기 역할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성. 퇴직 후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직장에서만 연결된 인맥은 퇴직과 함께 끊어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비업무 기반의 관계망을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학습 모임 등이 좋은 예입니다. 경험 자산의 재활용. 직급은 사라져도 경험은 남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썼던 기획력 리더십 조직 관리 능력을 지역사회나 후배 멘토링에 적용하면 의미 있는 제2의 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직급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삶. 퇴직 후 처음엔 낯설고 허전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장님 대신 김씨라고 부르면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나일지도 모릅니다. 직급은 직장에서의 역할일 뿐 나라는 사람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나의 역할을 새로 쓰는 겁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급이 없어도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직급, 명함이 무용지물인 은퇴 후 삶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사례, 팁을 친근한 말투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은퇴 준비, 직급이 사라져도 나를 지키는 방법. 은퇴하면 회사에서 받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니 정신적 공허감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잘 극복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먼저 은퇴 전 35년 동안은 직급 없이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직장 밖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같은 걸 시작해보는 거죠. 이렇게 직장에서 얻은 성취 외에도 나라는 사람을 다각도로 만들어 두면 은퇴 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30% 이상 낮았다고 해요. 게다가 사회적 연결망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새로운 역할을 얻어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2.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보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유지법. 직장 다닐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이 끊기기 쉽죠. 이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노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1년 이내의 사회적 교류가 급감한 사람 중 40%가 외로움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역 커뮤니티 가입하기.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온라인 소셜 모임 활용. 요즘엔 줌이나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으로 비슷한 관심사 모임이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죠. 취미 동아리 가입. 그림, 등산, 독서,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 동아리에 들어가면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오래가는 인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선 사회적 관계가 잘 유지되는 노인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결과가 있어요. 3. 경제적 준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정신적 준비.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정신적 준비가 안 된 은퇴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전문가들이 권하는 은퇴 생활비는 현역 소득의 7,080% 수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되지만 마음이 허전하면 돈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퇴직 후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걸 권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서 연금 신청하기 같은 행정적 업무뿐 아니라 매일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하루 1시간 산책, 주 2회 취미 모임 참석, 월 1회 가족 혹은 친구와 만남,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 요가 등. 이런 계획을 세워두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허송세월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4. 직급 없는 나를 만드는 방법. 경험, 자산, 재활용하기.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가 쓸만한 기술이나 경험이 도대체 뭘까 하는 점입니다. 직장 안에서는 당연했던 리더십, 기획, 협상 능력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경험, 자산, 재활용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임원 출신인 D씨는 지역 노인회에서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쌓은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의 프로그램 기획과 행사 운영을 맡아 큰 호응을 얻었죠. 또 다른 사례로 IT 분야에서 일했던 E씨는 퇴직 후 젊은 세대 대상 코딩 강사로 활동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경험을 교육이라는 형태로 바꾼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는지, 내 경험이 사회 어디에 도움이 될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새로운 역할에 맞게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5. 은퇴 준비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퇴직 후 쉬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것.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계획한 휴식은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충분히 쉬되 서서히 활동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준비만 신경 쓰는 경우. 돈이 충분해도 정서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 퇴직 후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나친 고립은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주기적인 만남이나 소통은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과거 직급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 나는 부장 출신이야 라는 말에 자신을 묶어두면 새로운 역할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급 없는 나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준비는 직급과 명함이 없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기반 만들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라 부르는데 이 시작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죠. 친구 같은 사람,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